여러분께서 기다리시던 기초 양리 과목입니다. 작정하고 출력대 양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일단 먼저 준비합니다. 나는 반드시 합격한다.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을 받을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안다. 이런 걸 왜 쓸까요, 여러분? 처음에는 좀 오글거리거든요. 일주일만 반복해보세요. 당연하게 받아들여집니다.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을 받을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안다.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여러분 마음을 오픈하고 이 영상을 들어보세요. 마음을 열고 공부를 시작하면요. 머리 쏙쏙 들어옵니다. 양리에서 중요한 거요. 일단 선택작용이 뭘까요? 초이스하는 거잖아요. 작용 중에서 뭔가 선택적인 작용이야. 그런데 이것을 국가고시 멘트로 풀면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모릅니다. 한번 볼까요? 어떤 조직이 장기와 친화성을 가지고 있어서 어떤 방법으로 투여를 하든지 약물이 친화성이 있어서 그 조직 장기에서 양리작용을 일으킨대요. 이게 뭔 소리예요? 사실 이 멘트만 보면 너무 어려운 말입니다. 우리 머리 아플 때 뭐 먹어요? 타이레놀 먹죠. 생리통일 때 뭐 먹어요? 타이레놀 먹죠. 뭔가 통증이 있을 때 뭐 먹어요? 타이레놀 먹을 수 있잖아요. 진통제 먹잖아요. 똑같은 타이레놀을 투여를 해도 알아서 몸에서 약발이 선택적으로 가죠. 머리가 아프면 머리로 가고, 이가 아프면 이로 가고, 배가 아파도 그 통증을 이기고, 그것을 선택작용이라고 생각하시면 좀 쉽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진통제를 우리가 엉덩이로 IM 맞았어. 그래도 약발은 알아서 간다. 그래서 사실 제가 이제 정형외과에서 일하면서 오전 그 3시간 반 동안 노인분들 한 50명씩 오시거든요. 허리가 아파도 맞는 주사가 똑같고요. 감기 몸살에 걸려도 맞는 주사가 진짜 똑같아요. 그 소염 진통제 있거든요. 그 제품 라이락이라고 있는데 맨날 그거만 노는 거예요. 진짜 환자 많은 날은요. 특히나 월요일이나 빨간 날 많이 입고서는 하는 날 오전에 IM 놓는 AI인 줄 알았어요. 진짜 팔목이 시큰거릴 정도로 앰플 까고 주사로 약 빼자마자 넣고 와 진짜 한마디로 어디가 아프더라도 똑같은 약을 넣어도 그냥 다 난다는 거예요. 그것도 일종의 선택작용이죠. 아시겠죠 여러분? 많은 약효 중에서 한 개만 선택한다. 내성이 뭘까요? 너무 많이 먹어갖고 더 이상 약발이 안 받는 게 내성입니다. 그것을 국가고시 표현으로 좀 한번 읽어드릴게요. 약물을 반복 투여했을 때 그 약물의 효과가 감소하고 같은 치료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결국은 더 많이 먹어야 된다. 사용량을 증가해야 된다. 이게 바로 내성이 생겼다. 이 얘기입니다. 부작용이 뭐예요? 원하지 않은 작용이에요. 필요하지 않은 작용이 부작용입니다. 독작용. 와, 독하다, 독해, 독력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심하다. 굉장히 생명에 위험을 준다. 이게 바로 독작용입니다. 파란 글씨는 그냥 간단하게 제가 중요한 거는 한번 찍고 아닌 건 넘어갈게요. 배설은 어디서 되죠? 신장에서 됩니다. 소변으로 빠지죠. 해독은 어디서 되죠? 간에서 됩니다. 간에서 해독을 해서 신장으로 소변으로 배출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배출이 안 되면 대사가 안 된다. 대사가 몸에서 빠져나가는 건데요. 그러면 몸에 쌓이겠죠. 그래서 축적작용이 생기는 거예요. 축적작용은요. 약으로 치자면 약물의 축적작용. 몸에서 약이 쌓인다. 그래서 중독을 일으킨다. 특히나 노인은 배설이 대사가 안 되기 때문에 약물에 대한 축적작용이 있어요. 그래서 똑같은 약을 노인은 더 적게 먹어야 됩니다. 제가 타이레놀 하나를 먹으면요. 연세 드신 분 반만 먹어야 되고 이런 느낌이에요. 아시겠죠? 약물의 오남용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오용이 뭐예요? 자가 처방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여러분은 그런 적 없으신가요? 감기약이요. 약국에 있는 종합감기약은 잘 안 듣습니다. 근데 병원 가서 그 약을 받으면 잘 들어요. 그쵸? 바쁠 때는 병원 가서 처방 받고 오는 것도 사실 어렵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빠 감기약 저번에 받아놓은 거 혹시 남은 거 있어? 그러면은 그 보면은 뭐 콧물, 뭐 가래 이런 거 써 있잖아요. 아 그럼 나 이거 먹어도 되겠다. 증상 똑같아. 이런 거 먹은 적 제법 있어요. 제가 그러면 안 되는데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있었습니다. 자가 처방하는 거잖아요. 과용할 수도 있고요. 이게 바로 약물의 오용이에요. 아시겠죠? 독작용을 초래한대요. 사실 감기약 가지고 뭐 잘못된 적은 없었어요. 기량작용. 서로 상극입니다. 같이 먹으면 약발이 더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A와 B를 같이 먹지 말아라. 작용이 감소하거나 상쇄된다. 이런 느낌이에요. 이해를 해야 암기가 되잖아요. 여러분 그죠? 알레르기 반응이 뭐예요? 우리 천식하면 알레르기 이거 딱 나오잖아요. 알레르기가 뭐예요? 과민성 반응이에요. 갑자기 무슨 차고 건조한 공기에 노출됐을 때 기침하거나 알레르기를 막 이렇게 간지럽거나 아토피 있거나 왜? 고양이 털, 강아지 털에 알레르기가 있어. 꽃 구경 갔는데 그 꽃 가루 때문에 막 재채기하고 이래. 그게 바로 알레르기 반응이 되겠습니다.
아나필락시스 반응, 아나필락시스 반응, 아나필락틱 쇼크 다 같은 말이죠. 저희 엄마가 이 반응이 있으셨어요. 어떤 특정한 진통제 성분이 먹거나 주사를 맞았을 때 갑자기 호흡 곤란이 옵니다. 또는 엄청난 콧물을 줄줄 흘리셨어요. 예전에는 무지해가지고 몰랐는데 아나필락틱이에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래서 예전에 저희 엄마가 감기 때문에 병원 가가지고 엉덩이 주사 맞고 약 타러 가는 그 사이에 한 5분 10분 상간에 갑자기 숨을 못 쉬어서 다시 병원 가가지고 의사 선생님이 실컷하셨대요. 진짜 사람 죽는 줄 알고. 그래서 그거 막 이렇게 해독제 같은 거 맞고 그래서 죽다 살아나셨다. 이게 바로 아나필락틱 쇼크입니다. 갑자기 호흡 곤란이 와요. 그래서 기관지가 확 좁아지는 거죠. 또는 콧물이 줄줄줄줄줄 나옵니다. 이럴 경우에는 주사를 맞아야 돼요. 뭐? 에피네프린 또는 아미노필린 주사를 맞아야 돼요. 기관지가 확장이 되면서 숨 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호흡 곤란을 호소하는 그런 아나필락틱 쇼크에는 에피네프린을 주사한다. 이 아나필락틱 쇼크가 오는 원인 물질들이 다양한데요. 우리가 이제 벌에 쏘였어. 그러면은 갑자기 막 부으면서 호흡기 이게 막혀서 죽는 수도 있어요. 한 방 맞고도. 페니실린, 항생제 아닙니까? 여러분 몸이 안 좋아서 항생주사 맞을 때 엉덩이를 맞아요? 아닙니다. 항생주사는 항생제 약은 입으로 먹지만요. 항생주사는요. IV, 정맥주사로밖에 못 나요. 피 내주사로 테스트하잖아요. 지금 제가 말하는 거 다 시험에 잘 나오는 얘기입니다. 피 내주사는 ID죠. 이거 뭐예요? 한 조금만 약을 넣어요. 엄청 따갑죠? 그러고 나서 부푸는지 좀 이따 와서 선생님이 보죠. 그리고 나서 이거 안 되겠다. 이 항생제에 알러지가 있다 그럽니다. 근데 안 부풀어. 그럼 이 항생제 괜찮네 하고 놔주잖아요. 벌에 쏘여도 큰일 난다. 아나필락틱 쇼크 원인 물질 4가지는 페니실린, 항생제죠. 벌침, 땅콩, 혈청이 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자꾸 말을 많이 하는 이유는요. 뭔가 이것을 기억해내기 위해서 억지로 제가 그냥 갖다 붙였어요. 항상 제가 학원 다닐 때도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조금이라도 이렇게 기억이 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해서든지 그걸 기억해내시라고 이 말 저 말 갖다 붙입니다. 약물의 조건 싸면 좋다. 인체에 해가 없어야 된다. 이 정도요. 약물 보관 요 파트 중요하거든요. 라벨이 손상된 약 어떻게 할까요? 투여하지 않는다. 왜? 뭔 약인지 모르니까. 이건 병원에서의 얘기입니다. 집에서 내가 만약에 무슨 소독약 뻔하잖아요? 포비돈 뭐 이런 거? 우리 버리진 않잖아요. 그런데 병원에서는 라벨이 손상된 약은 투여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약물 따를 때 어떻게 따라요? 라벨 있는 쪽으로 따르는 게 아니라 라벨이 있는 쪽을 손으로 잡아요. 그리고 반대쪽으로 따릅니다. 왜? 바르는 약인 줄 알았더니 막 염산이야. 이러면 진짜 큰일 나지 않습니까? 라벨이 손상된 약은 투여하지 않습니다. 병원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침전물이나 변색된 약은 어떻게 해요? 흔들어서 쓸까요? 아닙니다. 농도를 맞추기 위해서 약물은 흔들어서 쓰긴 하는데 여기서의 그 국가고시 포인트는요. 변색된 약은 뭔가 상했다는 얘기예요. 이런 거는 사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항문, 질, 요도 등에 삽입할 수 있는 거? 서스펜, 좌약. 좌약밖에 더 있어요? 질, 항문, 요도에 넣을 수 있는 거는 좌약이다. 마약 중요합니다. 뭐가 중요하죠? 이중 잠금 장치가 있는 별도의 약장에 보관하거나 무슨 철제함에 막 자물쇠로 잠근다. 제가 국가고시 봤었던 2020년 상반기가 무슨 자물쇠로 잠근다 그래갖고 자물쇠는 좀 오바 아니야 그랬는데 잠궈준다는 거에 포인트를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국가고시 시험이 어렵다고 느껴지는 게요. 보기를 변형하기 위해서 노력해요. 왜? 아니 그 출제 이연도요. 똑같은 문제를 낼 수가 없잖아요. 그럼 결국은 그 용어를 바꾸는 거예요. 잠금 장치를 무슨 철제통, 자물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보기에는 뭔 소리야 이러지만요. 그렇게밖에 문제를 낼 수가 없는 겁니다. 왜 우리가 배운 그 용어대로 왔네? 제가 사실 그랬거든요. 저 국시원에 전화도 있었잖아요. 무슨 기준으로 이런 문제가 나오는지 막 씩씩거렸는데 제가 이제 강의를 하고 또 문제도 막 만들어보고 하다 보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기존에 있던 기출문제, 자주 나오는 유형을 그냥 조금 그 단어를 바꾸는 게 가장 노말합니다. 어떤 표현이 나와도 큰 문맥만 기억하세요. 왜 잠그냐? 오용 방지이다. 도난 방지가 아니에요. 오용 방지이다. 여기서의 오용 방지라는 거는 막 직원들이 프로포폴 중독되고 쓰고 그런 거 기사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는 프로포폴 개수도 다 셌어요. 10년 전까지만 해도요. 프로포폴 다 놔줬습니다. 피부과에서도요. 얼굴 시술 아프잖아요. 프로포폴 다 맞고 있어요. 돈 추가로 받고.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거. 약물의 작용, 간에서는 해독을 하고요. 신장을 통해서 소변으로 배출한다. 이 정도는 상식이에요. 약물 투여할 때 관찰사항, 노르핀,
호흡수를 측정한다. 가뜩이나 호흡수가 적어요. 호흡수는 1분에 12에서 20회가 정상이죠. 호흡수가 12에 10회 막 이런데 모르핀 투여하면 숨을 못 쉽니다. 그래서 노인 환자들 모르핀 마약성 진통제잖아요. 투여할 때 조심해야 돼요. 우리 이거 왜 배울까요? 우리가 간호조무사로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 전신마취 하고서는 무릎 연골 수술 많이 하시잖아요. 연세 드신 분들. 저희 엄마도 하셨는데요. 70 넘으신 분들이 많이 하십니다. 전신마취하고 깨어나서 여기 이게 지금 제가 말하는 게 다 단계별로 국가고시예요. 선망이라는 게 올 수 있어요. 급속하게 갑자기 막 불안에 떨고 누가 날 죽이려고 한다고 망상이 옵니다. 치매가 있는 사람이 일시적으로 선망이 더 심할 수도 있고요. 전신마취 이후에 많이 오거든요. 선망은요. 호전되기도 하고 악화되기도 합니다. 며칠 지나면 좋아지기도 하고요. 조금 남아있기도 해요. 이런 것이 또 국가고시에 또 다 연동이 됩니다, 여러분. 치매는 서서히 오지만 선망은 급격하게 온다는 거예요. 모르핀 얘기를 왜 하냐? 저희 엄마도 무릎 연골 그 수술을 한쪽하고 열흘 후에 한쪽하고 열흘 상간에 전신마취를 2번 하시면서 선망도 왔었고요. 이렇게 하늘색 조그만 약을 줬었어요. 그게 바로 모르핀이었습니다. 마약성 진통제 모르핀이었는데 이걸 먹으면 호흡수가 떨어진다는 거. 그래서 연세 드신 분들은요. 약도 함부로 못 먹어요. 투약 전에 반드시 간호조무사가 호흡수를 측정한다 이겁니다. 디곡신 디기탈리스는요. 맥박을 체크해야 돼요. 맥박도 또 60에서 100회 아닙니까? 1분에 60회 이하야. 그럼 서맥이야. 이 약 먹으면 맥박이 더 떨어져. 그러니까 위험하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거 모르핀, 데메롤 다 마약성 진통제죠. 투약 전에 반드시 호흡수를 확인해야 되고요. 디곡신, 디기탈리스, 강심제 투여 시 맥박을 체크해야 됩니다. 또 쿠마린, 헤파린 이 약을 먹으면 피가 안 멈춰요. 혈액 응고 시간을 확인해야 되고요. 이뇨제 소변으로 뭐가 빠져나가? 칼륨이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저칼륨 혈증을 확인해야 된다 이거예요. 요즘엔 너무 스트레스 받고 해갖고 혈압이 많이 높아요. 어느 날은 너무 뒷골 땡기고 머리가 아파갖고 집에서 혈압기를 재보니까 막 140, 150이 넘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제가 정형외과에서 이거 진짜 야매인데 이게 바로 약물의 오용이에요. 자가 처방 많이 하거든요. 저 병원 갈 시간도 없고. 그리고 딱히 아픈 이유가 없습니다. 약간 신경성이어가지고요. 이뇨제가 있어요. 받아놓은 게 반알씩. 그 선생님이 일주일치 해주셨는데 사실 이건 이제 병원에서 일하는 사람들끼리는 알아서 좀 해주고 너가 뭐 아프면 먹어. 뭐 아름아름 또 그렇게 합니다. 이렇게 공개적인 자리에서 이렇게 말하기가 좀 어려운데 그런 게 있어요. 이뇨제를 제가 혈압이 올랐을 때 이제 먹었어요. 근데 저번에 한번 정말 오용돼서 부작용이 있었던 게 하루 종일 컨디션 너무 안 좋았거든요. 그래서 이뇨제 잘못 먹으면 큰일 난다. 그 대신에 이 몸에 있는 막 물이나 뭐 이렇게 막 수분 전해질을 빼놔서 혈압은 조금 떨어지는데 칼륨도 빠진다. 우리 칼륨 없으면 눈에서 뭐 경련 나고 여러 가지 뭐 부작용이 있잖아요. 그래서 안 좋다. 요즘에는 이제 나이 먹어서 그런가 뭐 약 조금만 잘못 먹으면은 심계항진이 와요. 심장이 두근두근합니다. 그래서 오용하면 안 된다는 거. 흡수 속도 빠른 순서는요. 정근피경, 전근피경, 정맥주사가 가장 빠릅니다. 몸에다가 그냥 바로 혈관으로 쏴버리니까 약발이 얼마나 빠르겠어요. 그쵸? 그래서 반드시 모르핀을 정맥으로 투여한다 하면 기억나시는 거 뭐 있어요, 여러분? 심근경색증에 모르핀을 IV한다 이거 중요하죠. IM이 아닙니다. IM은 엉덩이 주사잖아요. 그 다음에 근육 주사, 엉덩이 주사죠. 그 다음에 피하 주사, 피내 주사, 그리고 먹는 약이 약발이 제일 늦어요. 30분에서 1시간 걸리니까요. 그래서 IV가 제일 빠르다 이 정도만 알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죄송해요. 제가 요즘에 너무 무리를 하면서 다녔더니 혀가 좀 많이 꼬이네요. 지금 새벽 2시가 넘었습니다. 제가 내일 아침에 여러분 영상 올려드리려고 지금 만들고 있는 거예요. 이틀 내내 그 간호조무사 비법서 서류 이호 신청하신 분이 몇백 분이 되셔가지고 그 수락하고 댓글 달아드리고 그러느냐고 저 진짜 이틀 내내 밥도 제대로 못 먹고 2kg가 빠졌어요. 여러분 문제 내볼게요. 이거 뭘까요? 약물을 반복 투여할 경우 그 약물의 효과가 감소하게 되어 같은 치료 효과를 얻기 위해 사용량을 증가해야 하는 현상? 내성이 생겼다. 이 말을 다 못 외우더라도요. 너무 반복 투여했어. 많이 먹었구나. 효과가 감소했어. 약발이 안 받는구나. 그래서 더 많이 먹어야 되는구나. 이렇게라도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본인이 그 부분을 암기할 수 있게끔 변형시켜가지고 머리 저장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IM 근육주사, IV 정맥주사, ID 피내주사, SC 피하주사입니다. MPO 금식, PO 경구로 먹어라. 금식, NPO 정도는 알자고요. 왜? 환자 머리맡에 NPO 써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NPO가 뭔지를 몰라가지고서는 환자분 저 오늘 귤 쌓았는데 이거 하나 드실래요? 이러면 됩니까?
정말 큰일 나요, 여러분. 진짜 병원에서 개념 없는 직원 되는 겁니다. NPO는요, 노PO, 낫PO, 먹으면 안 된다! 금식입니다. 아시겠죠? 약물의 실제, 진통제 나왔어요. 우리 진통제 뭐 안 먹는 사람 있어요? 마약성 진통제는요, 호흡수를 측정하래요. 왜? 서호흡일 때 먹으면 큰일 나니까. 아스피린 뭐가 중요할까요? 아스피린 먹으면 피가 안 멈춰요. 출혈성 경향 있는 환자들은 아스피린 먹이면 안 된다. 출혈성 경향의 대표적인 게 바로 혈우병입니다. 저는 무지해가지고 혈우병이 뭔지 몰랐어요. 간호조무사 학원 다니기 전까지. 상처가 나서 피가 한번 나기 시작하면 안 멈춘대요. 진짜로. 위궤양, 위에서 궤양 썩고 있어. 그 피가 납니다. 그래서 위궤양 환자는요, 아스피린 먹으면 안 돼요. 위궤양 하면은 또 연결해야 되는 거. 헬리코박터균이 원인이 돼서 위궤양이 생긴다. 이거는 요양보사 국가고시에 나왔었어요. 그래서 헬리코박터균 하면 위궤양하고 키워드만 연결하세요. 문제, 발열과 통증을 완화하기 위해 처방되는 약물은 진통제 먹잖아요. 그게 바로 타이레놀입니다. 타이레놀은요, 그 제약회사의 이름이잖아요. 그럼 그 약에 어떤 성분이 있어? 그게 바로 아세트아미노펜이에요. 그래서 개보린에도 아세트아미노펜이 들어가 있는 거고요. 타이레놀에도 아세트아미노펜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문제, 위장출혈 가능성이 높은 고혈압 환자에게 투여 금지하는 약물은 한마디로 무슨 출혈 환자한테 하지 말아라 하는 거는 아스피린이에요. 아시겠죠? 문제, 대상자에게 모르핀 투여하기 전에 뭘 체크해야 되냐? 호흡수. 데메롤, 디기탈릭스, 디곡신 투여하기 전에는 맥박수를 잰다. 이뇨제 투여하기 전에는 저칼륨 혈증을 측정한다. 칼륨 많이 들어간 음식 뭐 있죠? 시금치, 우유, 고구마, 삶은 거 이 정도입니다. 항히스타민제, 히스타민은 간지러운 겁니다. 그래서 항히스타민제, 간지럽지 않게 하는 게 항히스타민제예요. 이거 먹으면 엄청 졸립니다. 그래서 피부과 약이 독하다 이 소리가 졸려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 약 먹고 운전하면 안 돼요. 우리가 이거 얘기해 줘야 돼요. 이거 드시면 많이 졸려요. 운전할 때 조심하셔야 돼요. 데스크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돼요. 아시겠죠? 이렇게 똑똑한 직원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공부를 좀 하긴 해야 됩니다. 60점만 넣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현장에서 써먹을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르텍 간지러울 때 먹잖아요. 그죠? 항응고제, 쿠마린, 헤파린, 항응고제. 혈액 응고 시간을 체크해라. 기관지 확장제, 에피네프린, 아미노필린. 기관지 확장제가 뭐라고요? 아나필락틱 쇼크 왔을 때 요거 이제 주사 맞는 거예요. 이제 숨구멍을 트여준다. 교감신경 하면 뭐 생각나요? 동기가 확장되죠. 동공이 확장되고 기관지가 확장됩니다. 교감신경이 뭐야? 밤에 제가 이제 편의점 갔다 오는 길에 뒤에서 남자가 따라와요. 너무 무섭잖아요. 막 캄캄한데. 그러면 제가 심장이 쿵쿵쿵쿵 뜁니다. 겁 엄청 많거든요. 저 밤에 나가지도 않아요, 사실. 누가 쫓아와. 저 진짜 칼루이스처럼 뜁니다. 그럴 때 기관지가 만약에 좁아지면 제가 뛸 때 호흡이 안 되겠죠? 그래서 그런 위급한 상황, 스트레스 상황에서, 극한의 상황에서 내 몸이 살고자 반응하는 것이 바로 교감신경이었어요. 아시겠죠? 에피네프린, 아미노필린을 투여해도 기관지가 확장이 되고 교감신경이 활성화됐을 때도 기관지가 확장이 된다는 거예요. 항결핵제, 1차 약 이 정도는 외워야 돼요. 아이나, 리팜피신, 에탄보톨, 스트랩토마이신 이 네 가지가 결핵약. 1차 약이에요. 이거 먹으면 내성이 생기잖아요. 왜 결핵약은요, 막 6개월에서 1년, 2년 먹어야 돼요. 결핵약은요, 내성이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서, 결핵 그 균이 사실 한 가지가 막 명확하게 나오는 게 아니라서, 이 균, 저 균에 대해서 모든 그 결핵약을 그냥 한 주먹씩 먹는데요. 아침에 눈 뜨면 빈속에 한 주먹씩 먹는데요. 그러면은 그거를 6개월을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진짜 살만 나겠어요? 그래서 결핵 환자 삐쩍삐쩍 마르는 거예요. 기침을 2주 이상 하잖아요. 병원 가면 뭐라고 하냐면요. 기침 얼마나 했어요? 물어봅니다. 근데 사실요, 우리가 살면서 바쁘면요. 1주 했는지 2주 했는지 3주 했는지 막 한 달씩 하고도 병원 안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2주가 넘었다 그러면은요. 결핵이 의심되니까 흉부 엑스레이를 찍자고 해요. 2021년 상반기 영상에 호흡이 엄청 가쁜 영상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 듣기 싫어서 많이 비공개 돌렸는데 그때 제가 기침이 한없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비인후과를 갔더니 기침을 얼마나 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2, 3주 된 것 같다 했더니 흉부 엑스레이를 찍어봐야 될 것 같대요. 그래서 흉부 엑스레이를 제가 정형외과 가서 찍었거든요. 근데 엑스레이상에서는 뭐가 안 나와서 제가 CT까지 찍었는데 CT상으로도 결핵은 아니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목에 뭐 이렇게 검사를 해보니까 역류성 식도염이 왔더라고요. 제가 이제 작업하면서 너무 힘들어서 믹스 커피를 10잔씩 먹었더니 역류성 식도염이 와가지고서는 역류성 식도염도 우리 국가고시 나오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커피
커피 먹으면 안 된다. 탄산음료 먹지 말아라. 그리고 먹고 바로 눕지 말아라. 살 빼라 그러잖아요. 근데 저는 커피를 많이 먹어서 역류성 식도염이 왔더라는 거. 기침을 2주 이상 하면 결핵을 의심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결핵이 생겼다 하면은요, 그 결핵 약을 먹어야 돼요. 여러분 옛날 그 작가 이상의 날개 아시죠? 그 이상이 삐쩍 마르고 엄청 잘생겼잖아요. 결핵으로 죽었잖아요. 정말 결핵은 하루 종일 기침해보세요. 에너지 소모가 너무 많이 되잖아요. 그래서 살이 쭉쭉 빠집니다. 내가 지금 기침을 한 달 동안 했는데 나 살이 안 빠져. 결핵이 아닐 수 있다. 그냥 살만 찌는 것이다. 역류성 식도염일 수도 있겠네요. 항결핵제의 부작용은 뭘까요? 약을 너무 많이 먹으면은요, 귀도 안 들릴 수 있고요. 막 소변이 시뻘건 게 나옵니다. 무섭지 않나요? 리팜피신을 먹었을 때 부작용은 적색 소변이다. 리팜피신이 R 아닙니까? 그 빨간 소변을 레드 아니에요? 레드? RR 이렇게 그냥 기억하세요. 어떻게 해서든지 한번 연결을 해보세요. 스트립토마이신 SM으로 표시합니다. 여러분. SM 엔터테인먼트 아시죠? JYP 말고 SM이 뭐예요? 거기서 만약에 귀가 안 들리는 연습생이 SM 갈 수 있어요? 안 되잖아요. 연기는 어떻게 할 수 있지만 노래는 안 되잖아요. 그럼 귀가 뭔가 문제가 있는 게 뭐라고요? 스트랩토마이신 SM 먹으면은 귀가 잘 안 들린다. 우리 귀신경 뭐예요? 제8 뇌신경, 뇌신경, 속귀신경. 후시, 동활삼, 외, 안내, 설미, 부설. 제8 뇌신경만 기억하시라고 했죠. 귀에다가 제가 팔자 집어넣었잖아요. 난청, 귀가 안 들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산업보건 문제. 막 차감기 드드드드 막 이런 소리 나면은 레이노병도 생기지만요. 난청 생기는 병 뭐였죠, 여러분? 댓글 주세요, 댓글. 난청 생기는 직업병 뭐였죠? 뭐 하면 난청 생겼지? 그 자동차 이렇게 튜닝인가 수리하는 걸 뭐라 그러죠? 그거 하면 난청 생겼는데, 죄송해요, 여러분. 제가 지금 뇌 용량이 한계가 왔나 봐요. 빨리 영상을 마무리해야겠네요. 항생제, 페니실린유, 테트라사이클린유. 항생제는요, 시간을 8시간 간격이면 8시간 간격. 아침, 저녁으로 만약에 줬으면 시간 딱딱 맞춰야 됩니다. 왜? 혈중에 그 약의 농도를 유지해야 되거든요. 일정하게 계속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시간에 맞춰서 약을 먹어야 됩니다. 소화기계 약물 이거 패스하고요. 당뇨병, 다음 다식, 다갈, 다뇨의 증상이 있죠? 많이 먹고, 목도 계속 마르고, 오줌도 많이 싸고, 당뇨병 하면은 중요한 거, 여러분. 그러니까, 키워드를 딱딱 떠올리셔야 돼요. 당뇨병 중요한 게 뭐예요? 발 관리죠. 발톱은 일자로 잘라라. 왜? 일자로 잘라야지 동그랗게 막 자르다가 살 잘라서 파고들면 안 되니까. 손톱은 둥글게 잘라도 괜찮다. 발을 보호해라. 양말을 신어라. 맨발로 다니면 안 된다. 이런 것들이 다 변형된 지문이에요. 인슐린이 뭐예요? 혈당을 떨어뜨리는 호르몬입니다. 글루카곤은 뭐예요? 혈당을 올려주죠. 당뇨병 하면은요, 인슐린 1형 당뇨는 주사 맞죠. 2형 당뇨는요, 혈당 강화제를 먹습니다. 보통 성인은 다 혈당 강화제, 2형 당뇨예요. 나이가 이제 40이 넘으면은 당뇨가 많이 옵니다. 근데 당뇨 약을 먹게 되면은 또 고지혈증 약도 먹게 돼요. 그러다 보면 또 혈압도 올라서 고혈압 약도 먹게 돼요. 이게 병이 도미노로 만성 질환이 온다. 먹는 약의 종류가 많아진다. 노인이 낙상이 심한 경우는 먹는 약이 많아서 기립성 저혈압, 앉았다 일어났을 때 휙 해서 넘어질 수가 있다. 이런 것들까지 다 연결됩니다. 우리가 과목이 21과목이지만 다 연결이 돼요. 냉장고에서 뭔가 인슐린 투여하려고 꺼냈는데 왜 굴리냐? 굴리는 이유는 두 가지예요. 일단 몸에 넣어야 되면은 온도를 좀 맞추기 위해서 그런 거고요. 또 우리가 이 체열을 했어요. 굴리는 이유는요. 그 피 굳지 말라고. 저혈당은요. 식은땀 나고 막 완절부절 못합니다. 그럴 때 뭐 해야 돼요? 사탕 빨려줘야 돼요. 저는 당뇨도 아닌데 당이 떨어지면 정신을 못 차려요. 히스테리가 일단 많이 나와요. 그래서 혈당 떨어졌을 때 남자친구랑 많이 깨졌습니다. 일단 배고프면 짜증이 납니다. 맛집 찾으려고 했는데 뭔가 그 맛집을 미리 전화를 안 해봐서 문을 닫았어요. 그래서 막 공회전 하다가 막 배고파 죽겠는데 그러다 보면 이제 싸우죠. 그래서 저는 항상 얘기했죠. 나 배고프면 예민하다. 생리 때랑 배고플 때 한 달에 한 번씩 미친 사람 되니까 그때 좀 주의해달라. 하지만 이제 또 그렇게 돼서 싸우고 이별이 옵니다. 자궁수축제 옥시토신 이거 중요하죠? 강심제는요 뭐예요? 심장을 강하게 하는 약이에요. 심박출량을 증가시키는 약물입니다. 강심제를 먹으면 순환이 잘 된다. 심박출량이 증가된다. 하지만 맥박을 체크해야 된다. 디곡신이라는 약은요. 심장 수축력을 시켜주잖아요. 그래서 맥박을 느리게 한대요. 그래서 심부전 치료제에 사용할 수가 있다.
협심증 치료제 니트로글리세린, 혓바닥 설화투여 SL이죠. 혓바닥 밑에 넣으면은 30초 안에 그냥 녹아버린대요. 물과 먹을 필요가 없다. 니트로글리세린 설화투여한다. 중요합니다. 근데 15분 정도 아팠어. 니트로글리세린 먹으면 통증이 완화돼야 되는데 이건 협심증이에요. 아, 니트로글리세린 빨았는데도 30분이 지나도록 통증이 계속돼. 이거 뭐예요? 심근경색증입니다. 얼마나 아프겠어요? 살겠어요? 절대 안 정한다. 산소호흡기를 준다. 오르핀을 너무너무 아프니까 그냥 마약성 진통제를 정맥주사로 빨리 놔준다. 이겁니다. 이뇨제, 저칼륨 혈증을 확인한다고 했죠? 칼륨의 수치를 확인하는 거예요. 칼슘 아니에요. 칼륨입니다. 국소마취제, 이거는 패스하고요. 리도카인이 치과에서 부분 마취할 때 많이 씁니다. 국소 마취가 뭐예요? 부분 마취라는 거예요. 치과에서 많이 쓰잖아요. 리도카인이 부정맥 치료로도 쓰인대요. 구충제 알벤다졸, 회충. 알벤다졸 먹으면 뭐 코로나도 없어진다. 그거 코로나 초창기에 그래갖고 제가 약국 돌면서 또 알벤다졸 엄청나게 사왔는데 그때 한 명당 2개인가 3개인가밖에 안 팔고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지금은 상상조차 할 수 없죠. 생리식염수 0.9%의 소금물입니다. 우리가 눈에 뭐가 들어갔을 때 생리식염수 뿌리죠? 그리고 우리가 수혈할 때 생리식염수 먼저 집어넣어가지고 그 관으로 잘 들어가는지 확인하죠? 전립선 수술 환자들 핏물 빼낼 때도 생리식염수 썼어요. 생리식염수는 등장성 용액이다. 생리식염수 하면 또 뭐 떠올라야 돼요? 열경련. 열경련. 왜 열경련이야? 몸에서 염분이 너무 많이 빠져나가서 경련이 일었어. 소금물을 먹인다. 이거 국가고시 아닙니까? 그 소금물이 바로 여기 있는 이 생리식염수라는 거. 알코올 농도. 우리가 소독할 때는요. 70%나 75%가 좋아요. 그럼 나머지는 뭐야? 물이에요. 유수 알코올입니다. 그래서 유수. 있을 물수, 물이 있다. 그래야 더 단백질 같은 것을 잘 닦는다 이 소리죠. 열 내릴 때도 알코올 씁니다. 옛날에 저희 언니가 열이 너무 펄펄 끓여서 응급실 갔는데 알코올로 막 몸을 닦았대요. 그게 바로 30에서 50%의 알코올입니다. 추워가지고 덜덜 떨었다고 하더라고요. 붕산수, 의치 세척할 때도 씁니다. 원액은 아니고 섞어서 쓰는데 우리 붕산수 하면 또 못 떠올라요? 냄새가 심한 옷이나 뭐 양말 같은 거 붕산수에 담갔다가 그거를 물에 안 헹구고 그냥 짜서 말리면 냄새가 사라진대요. 젠티안 바이올렛, 겐티아나 바이올렛 발음하기 나름입니다. 우리는 젠티안 바이올렛이라고 배웠는데 겐티아나라고 하면 이건 틀린 거야 이러잖아요. 아니에요. 영어 발음이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트렌델렌버그 포지션이든 T 포지션이든 트렌델렌버그 체위든 그것이 레노 증후군이든 레노병이든 다 똑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동의어 유사어를 많이 알고 있어야 국가고시 시험을 잘 볼 수 있습니다. 젠티안 바이올렛은요. 항진균제예요. 그래서 구내염, 아구창에는 혓바닥에 바르고요. 또 우리가 여자가 많이 생기는 질염이 뭐죠? 칸디다증이죠. 곰팡이균에 감염됐을 때는 질에다가 넣어서 치료하는 항진균제가 되겠습니다. 문제, 발열과 통증을 완화하기 위해 처방되는 약물은 우리 통증이 있다 하면 뭐 먹죠? 타이레놀 먹지 않습니까? 근데 타이레놀은요, 특정 제약회사의 특정 그 명칭이에요. 어떤 성분이 있는가 그 성분을 알면 되거든요. 진통제 성분은요, 아세트 아미노펜입니다. 진통제 성분을 우리가 아세트 아미노펜이라고 해요. 그래서 발열과 통증을 완화하기 위해서 처방되는 약물은 아세트 아미노펜이다. 여러분이 한번 종이에 써보시던지 댓글로 쓰면서 연습을 해보세요. 문제, 항문칠, 요도 등에 삽입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고형의 외용제는 항문에 넣을 수 있는 거 뭐 있어요? 좌약밖에 더 있습니까? 키워드를 기억하세요. 아시겠죠? 문제, 심근 수축력과 심박출량을 증가시키고 맥박을 느리게 하는 효과가 있어가지고 심부전의 치료에 쓰이는 약물이 뭐냐 그랬어요. 뭘까요? 수축력이 좋아야지 피가 온몸으로 쭉 짜주고 심박출량을 증가시키는데 맥박을 느리게 한대요. 우리 모르핀 먹을 때는 호흡수를 잰다. 또 뭐 먹을 때 맥박수 잰다 했었죠. 그렇게 연결하시는 겁니다. 뭐죠? 디곡신이에요. 디곡신. 문제, 약물을 일정 간격으로 투여하는 목적은 뭐예요? 혈중의 농도를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특히나 항생제는 시간에 맞춰서 먹어야 되고 약 준 거 다 먹어야 되잖아요. 일정한 간격으로 그 약물이 몸속에서 녹기 때문에 혈중의 농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일정 간격으로 투여한다는 거. 문제, 항생제를 정맥으로 투여하기 전에 과민 반응 여부를 확인하려고 할 때 주사 방법으로 옳은 것은, 여러분 보통 병원 가면요, 항생제는 엉덩이 주사로 안 넣잖아요. 항생제 약으로는 먹지만은 항생제는 무조건 IV로 놓거든요. 테스트하지 않습니까? 그게 뭐예요? 피 내주사, ID잖아요. ID. 조금만 이 살에다가 넣습니다. 그래갖고 이렇게
볼펜으로 동글뱅이 치잖아요. 부어 올랐을 때 아 이거는 부었으면은 이 항생제에 과민 반응 알레르기가 있다. 그러면 놓으면 큰일 난다. 안 부었으면 오케이 하고 놓잖아요. 그게 바로 피내주사입니다. 과민 반응도 알아보고 진단을 하려고 할 때도 피내주사를 씁니다. 문제. 호흡곤란을 호소하는 중증 아나필락시스 시 투여하는 약물. 아나필락시스, 아나필락틱, 아나필락틱 쇼크 다 같은 말이에요. 일단 숨을 못 쉬고 막 기침하고 막 기관지 부어오르고 얼굴이 빨개집니다. 이게 뭐예요? 아나필락틱 쇼크는요. 숨을 못 쉬는 거로 많이 와요. 그래서 막 기침하잖아요. 기관지를 열어주는 약을 써야 됩니다. 뭘까요? 에피네프린이에요. 에피네프린, 아미노필린. 이게 이 기관지를 열어줍니다. 문제. 모르핀 투약 전 반드시 확인해야 되는 거 호흡수. 아까 맥박수 확인해야 되는 건 디곡신. 요거 한 번에 가는 거예요. 그죠? 이뇨제 투여할 때 확인해야 되는 거 이뇨제를 투여하면은요. 오줌으로 쭉쭉 빠진다. 뭐가? 칼륨이. 그래서 저칼륨 혈증을 확인한다. 그것까지 같이 가져가세요. 위장 출혈 가능성이 높은 고혈압 환자에게 투여 금지해야 되는 약물 출혈하면은요. 아스피린 먹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위궤양 아스피린, 궤양이나 위장 출혈, 피가 난다 하면은요. 아스피린을 금기해야 됩니다. 문제. 혈당을 낮추기 위해 사용하는 약물은요. 너무 쉽죠? 인슐린입니다. 또 혈당을 높여주는 약물은요. 글루카곤이었죠. 자궁수축제 옥시토신 여러분 아시죠? 이런 수준이 여태까지 기초약리 6개차 기출에 나온 수준이에요. 사실 이것만 알아도 운 좋으면은 한 문제 또 중복해서 나올 수 있거든요. 요 정도는 알고 가셨으면 하겠습니다. 기초약리는 그냥 이 영상으로 끝내세요. 좋아요 누르면 합격!